자,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주팔자가 무엇인가를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천간, 또 지지, 그 다음에 이제 지지를 통해서 계절이라든지 방향, 그런 걸 배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오행의 생과 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모든 만물은 태어나고 죽고 소멸되고 다시 변하고 그런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오행하면은 우리가 가, 토, 금, 수죠, 그죠? 얘들이 어떻게 생을 하고 생이라는 단어를 좀 말씀드리겠고 어떻게 그걸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이라는 생, 한자는 이런데, 생은 낳다, 애를 낳다, 예를 들어서, 애를 낳는다, 그 다음에 기르다, 낳고 길러주면서 활동을 하겠죠, 활동하다. 그러니까 생은 또 생해주니까 도와주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반면에 극은 원래 이기다, 극한다 이거죠. 내가 이걸 극한다 이 자체. 그 다음에 이제 정복하다. 그 다음에 거기서 정복하여 빼앗다. 그죠? 쟁취하다. 그 다음 그 사람 극하기 위해서는 통제하다, 제어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왜 그러냐면은 이 모든 오행은 서로 주고받고 내가 도와주고 또 받을 때도 있고 줄 때도 있고 누구를 갖다가 억누를 때 있고 내가 억누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관계입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사주를 분석할 때 우리가 통변한다 그러는데 이 극과 생을 모르면은 사주 분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진짜 간단하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쉽게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저는 분들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화, 토, 금, 수 맞습니다. 자, 이 목은 우리가 천간의 가불이었죠, 그죠? 화는 병정, 토는 무기, 금은 경신, 그 다음에 수는 임계. 잘 아시죠, 그죠? 그 다음에 지지로서는 뭐 있습니까? 임목하고 묘목 있고, 그죠? 화에는 사화하고 오화가 있고, 그 다음 토에는 진토, 술토, 축토, 미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에는 뭐가 있죠? 신금, 유금, 수에는 해자, 해수, 사수 이런 게 있죠. 자, 보시면은 목은 이렇게 가면 화를 생합니다. 이게 화를 생한다. 목이 화를 생한다 해가지고 목은 화를 생한다. 목생하라 그러죠. 목생하. 목이 화를 생한다. 그럼 화는 토를 생한다. 토는 금을 생하더라. 또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목을 생합니다. 그 바로 뒤에 글자들 왜 그러냐면은 자 화가
불이 확 일어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나무가 필요해요. 땔감이 필요하죠. 그죠? 그 땔감이 희생되어 가면서 불을 살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목생하라 그래요. 무상론에서 목생하. 근데 화는 불이 탁 타고 나면은 뭐가 남습니까? 재가 남죠. 그죠? 재가 뭐가 됩니까 이게? 이 토양을 갖다가 더 옥토지게 만들죠. 그죠? 그래서 화는 토를 생하게 돼 있어요. 그럼 토가 이 흙들이 굳었고 오랜 시간이 걸리면은 이게 뭐가 됩니까? 바위라든지 쇠 이런 것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토가 금을 생한다. 그렇게 보죠. 자, 금은 우리 그 쇠나 바위 틈에 보면은 우리 산에 가면은 바위 틈 사이에서 물 나오는 거 있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물 성분에는 물에는 이 쇠 성분이 좀 들어 있어야지 우리가 뭐 사실 이게 뭐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말할 때 약순이 었자니 할 때 철분 성분이 들어 있으면은 막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금은 수를 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억수로 간단한 것 같는데 나중 사주풀이 할 때 예를 들어서 사주에 갑이 있고 경이 있고 화가 있다. 이런 관계가 있다. 하나 뭐자 병화가 있다 하면은 이런 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이 잘 안 돼요. 이게 뭐 이것은 나중에 알겠지만 갑경충이라는데 자 갑이 뭐죠? 목이죠, 그죠? 목. 병은 뭡니까? 화죠, 그죠? 그러면 이 갑이 병을 살려주구나. 그다음에 병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불기운이 이 사주는 강해지겠구나. 원래 이제 갑이라는 게 극도 조금 이따 설명드리는 얘가 생과 극을 할 건데 극보다는 생을 먼저 합니다. 해석할 때. 그래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이게 화고 토였죠. 토였는데 자, 그 다음에 극을 한번 봅시다. 요 바로 옆에 있는 것은 생이라 그랬죠. 자, 한 칸 건너뛰면은 이게 극입니다. 극. 자, 토에서 한 칸 건너뛰면은 수죠, 그죠? 그 다음 수에서 또 두 칸 뛰면은 화에서 두 칸 뛰면 금이 두 칸 뛰면은 목 이렇게 되는 거죠. 딱 별모양이죠, 별모양. 그죠? 여기서 목이 토를 튄다. 목이 토를 극한다. 그래서 목, 극, 토. 자, 토는 수를 극한다. 토국수. 그죠? 자, 수는 화를 극한다. 수국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화는 금을 극한다. 하극금. 자, 금은 목을 극한다. 목. 이렇습니다. 두 칸씩 띄어듣네. 자, 그러면 이거 물상론적으로 한번 볼까요? 왜 이거 외우려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물상론을 봅시다. 목은 이 땅이 있으면은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에 뿌리를 내리죠. 그러니까 이 토를 갖다가 극한다. 제압을 하죠. 이 땅을 뿌리를 내리려면 이 흙을 갈라치게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놈이 영양분을 다 빨아먹죠. 그죠? 이 목이 이 토를 갖다가 제압한다 이 말이죠. 극한다. 그죠? 그래서 목, 극, 토입니다. 자, 토는
큰 뭐 예를 들어서 그 뭡니까 뭐 흙이 있다. 흙이 있는데 물이 싹 오는데 이 흙이 있으면은 이 물이 요걸 통과를 못 하겠죠, 그죠? 이 피해가야 됩니다. 이 막아버려요, 이거. 예를 들어서 큰 뭐 돼지나 큰 땅들이 물주기를 바꿔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토는 수를 극하게 돼 있어요. 큰 산들이, 그죠? 예, 산 흙도 큰 산이니까. 그럼 수는 쉽죠, 그죠? 물은 뭐 합니까? 불을 완전히 꺼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 수국하라 이거죠. 자, 화는, 이 불은 쇳덩어리를 어답니까? 녹여버리죠. 그죠? 그 하급금. 자, 금은 목을 극한다. 왜? 이 세죠, 칼, 토. 이게 다 쎄합니까? 나무 어쩝니까? 잘 없애버리죠. 그죠? 그래서 금목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생과 극에 대해서는 왜 극이 중요하고 생이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볼 때 육신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육신, 십성. 이걸 하기 위한 예비 단계예요. 지금 현재 예비 단계. 그러니까 그래 보시면 되고. 근데 아까 내가 서로 상한다, 상생, 상극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서로 생해주고 위해준다 그 자체는 우리가 윈윈 전략이라고 그러죠. 윈윈 전략. 우리가 말하는 윈윈 전략하고는 조금 사회생활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생이라는 것은 자 목이 아까 화를 갖다가 생한다 했다. 하나만 예를 들면은 목이 예를 들어서 화를 생해주면서 그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쪼개져 가지고 얘를 도와줬어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됩니까? 힘이 불길이 세지겠죠. 세지다. 이 나무는 내가 희석을 내기 때문에 내 힘은 빠지게 되겠죠. 그죠? 내 힘은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생 개념, 윈이라고는 사주에서 말하는 상생이라는 것은 이름만 상생이지 사실은 내 힘은 빠진다. 빠지고 얘는 더해진다. 보통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건 어떤 관계가 있느냐. 목이 뭘 치죠? 토를 극하죠. 그죠? 자, 목 입장에서 봅시다. 목 입장에서 얘를 갖다가 극하려면은 얘는 힘이 어떻게 되겠어요? 얘도 빠지겠죠. 그죠? 빠진다. 그럼 토는? 토도 얘한테 공격을 받으니까 얘도 힘이 빠져요. 그죠? 그 생은 빠지고 늘어나고 극은 빠지고 왜? 이게 왜 빠지고 늘어나고 이게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사주를 분석한다. 내 사주가 강한 사주냐 약한 사주냐 이걸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 사주가 약한지 강한지를 알아야지 내 사주팔자가 어떤 적극성을 갖는지 소극적인지 소심한지 그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생은과 그게 어떤 힘이 빠지고 늘어나면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반면에 한번 봅시다. 아까 자, 목, 화, 토, 금, 수가 있죠. 목이 있어. 화를 아까 제가 말했죠. 생해준다 그랬죠. 목생화라 그랬죠. 근데 목이 이만큼 큽니다. 근데 화는 요만한 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촛불이라 칩시다. 촛불.
얘는 큰 소나무 장작이에요, 장작. 큰 장작. 우리 뭐 나는 다니다 보면 장작 많이 떼죠. 큰 장작, 촛불. 이 불명의 모기 화를 살린다 했는데 이 큰 장작 때문에 한꺼번에 빡 집어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꺼져버리죠, 그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는 목다, 화식, 목이 많으면 불이 꺼진다 이런 말인데 이것은 뭡니까? 목이 많아서 생해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죽여버리죠, 그죠? 죽이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가 생을 못하게 한다. 불생이라 그래, 불생. 무조건 이제 막 앞에 있으니까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접근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거죠. 도리어 너무 많으면은 도리어 생을 못 해준다. 그래서 우리 사주를 뭐랍니까? 어? 밸런스가 중요하다 이거죠. 밸런스, 균형, 조화. 그러니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은 이 사주가 안 좋은 거예요. 모든 사주는 목과 토금수가 골고루 있어야지 사주가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도 원만하게 들어간다 이거죠. 한쪽으로 치우친 삶은 뭡니까? 항상 피곤합니다. 한쪽만 치우친 삶은 끝과 그건 안 좋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은 논리예요. 강하니까 얘가 도리어 버티면 안 되고 죽는다. 반대로 얘기해야 될까? 자, 부모님이 너무 자식을 갖다가 이 목이 엄마라고 본다면 엄마가 자식을 갖다가 너무 이해해준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찌 됩니까? 아가 마마보이 돼버려요. 직장생활, 사회생활 똑바로 하겠으면 못합니다. 이러면. 그래서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 어느 정도껏 돼야 돼. 우리가 자꾸 정도껏 해라 정도껏 하는 말은 바로 이런 데서 나와요. 자, 그러면은 목, 화, 토, 금, 수가 있어요. 자, 이 목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봅시다. 이 목이 엄청나게 커. 금이 이렇게 뭐하죠? 금이 목을 뭐한다? 극한다. 쇠 도끼로 나무를 자르면은 나무가 베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극한다 그러는데, 자 반대로 쫙 봅시다. 목은 이따 많아요. 500년 된 이렇게 줄기가 큰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금은 다 큰 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경금은 큰 쇠고 신금은 뭐 보석이나 뭐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나 그 면도칼 뭐 이런 거예요. 자, 봅시다. 면도칼로 이 큰 나무를 베면 누가 다치겠습니까? 이 도리어 금이 다쳐요. 금이. 면도를 부러지죠. 부러져. 그죠? 그러니까 얘는 작은데 내가 쳐야 될 나무는 많으면은 당연히 부러지기 때문에 얘가 도리어 다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역극이라고 해요. 역극. 도리어 지가 당한다. 역극. 그죠? 그래서 전문 용어는 이거 뭐냐면 목이 많으면은 금이 다친다. 뭐 물러진다, 부서진다 뭐 그런 뜻도 있고 흉침이 생긴다. 목다금결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은 몰라야 됩니다. 이런 거. 목다하시 이런 거 몰라야 돼요. 이 관계만 알면 된다 이거죠. 사주에 천간에 갑, 겸 있어요. 분명히 얘가 극하거든. 이렇게 극하죠, 그죠? 극한데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해가 죽었다는 말은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게 그 극한대고 관성이라 그러는데 관성은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거 그랬잖아요. 이해가 죽었으니까 이해는 뭐 어떤 생각을 한다. 거의 내가 낸데 하는 망나니가 비슷하게 왜 나를 제어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망나니 같은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이 사주는 좋은 사주겠습니까?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죠. 반대로 이게 너무 많은데 이 토가 갑인데 이 토가 있다 칩시다. 이 토는 얘를 잡아먹기 때문에 토를 잡아먹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재성이라 좀 다음 시간 볼 건데 이래 많은데 재성은 이거밖에 없어요.
말아 비틀어지겠죠. 내한테 들어오는 맞게 현재들이 많아 잡아먹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사주는 균형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보면 될 겁니다. 자, 극과 생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조금 더 배우겠지만은 자, 목, 화, 토, 금, 수. 목이 난데 엄마를 생각해 봅시다. 엄마. 여성분들 엄마. 내가 엄마인데 엄마가 생을 시켜주는 게 누구겠어요? 자식이죠, 그죠? 자식. 그 다음에 엄마를 제어하고 괴롭히고 막 억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금이죠. 이게 누구예요? 아버지. 그죠? 아버지가 이렇게 제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재성이라 하는데 그건 난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자, 아버지가 엄마를 갖다가 제어하고 막 극해. 근데 딱 보면은 엄마는 나를 놓고 이 자식은 누구를 또 극해요? 하극금 아버지를 극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애가 나중에 나의 방패막이 될 수 있는 거죠. 얘가 너무 강하니까 얘가 치는 거고, 그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강하더라도 이게 있으면은 사주가 좋아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것 약한데 여기 화의 기운이 강해 이걸 또 쳐버려. 그럼 아버지 죽어 부겠죠. 맞죠, 그죠? 이게 사주다, 이게 사주. 자, 볼까요? 내가 엄마인데 엄마가 낳고 기르고 하는 게 자식이란 말이야. 엄마 입장에서 봅시다. 엄마를 낳고 기르고 한 사람이 수죠, 그죠? 응? 이게 엄마 낳기 기준으로 나를 갖다 도와주는 게 이 엄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자식 입장에서 이 사람은 누구겠어요? 누구겠어요? 할머니. 왜 할머니? 맞죠? 이 자식 입장에서 이게 이 할머니라. 엄마를 살려주고 엄마는 나를 낳고 애가 자식이라. 이게 육친이. 그러니까 이게 목화토금수라는 게 이게 간단하게 목화토금수의 개념보다는 이게 육친에 의해서 어떻게 순환을 이루어지느냐 그걸 보는 게 그 사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생과 극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다음 시간 되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생을 하고 극을 하면서에 따라서 어떤 상관관계가 나올 거예요. 그것은 다음 시간 제가 말씀드릴 건데 생을 하는 사람 식상이라고 극을 하는 거 재성이라 해서 그래 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왜 강의가 기니까 잘 안 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기후일이죠. 오늘 기후일. 제가 왜 이걸 자꾸 반복을 하냐면은 습관적으로 나와요.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무기 여기 있죠. 기를 극하는 게 아까 제가 봤죠. 목화 토 금 수. 이 기는 뭐죠? 그죠? 토죠. 토를 극하는 게 뭐죠? 간목, 을목. 그죠? 자, 신유, 지지의 신유, 유는 또 뭐죠? 금이죠, 그죠? 금. 이 유가 신금하고 똑같죠? 유를 극하는 게 뭐예요? 병정. 병화, 정화. 오늘 이 일주에서는 간목, 을목, 병화, 정화가 좋겠구나. 반면에 급제인데 이건 다음 시간 가르쳐 드릴 거. 기는 반대의 같은 오행인데 반대. 음양이 무토. 자, 유는 아까 내가 신하고 똑같다 그랬죠. 신하고. 그러면 얘 일단 경금. 오늘 이 사주들은 오늘 별로 돈복의 차원에서는 별로 안 좋다 이거죠. 사실은 그래요. 제가 이제 일반적인 논을 이야기하는 거고
신약 사주에서는 또 비경급제라는 게 그런 게 들어오면은 내 사주가 강해지기 때문에 돈을 취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일반론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사주풀이 할 때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이제 일반론적으로 오늘 기후일은 간목을목 병화 정화가 좋고, 도리어 무토하고 경금은 오늘 좀 조심하는, 돈에 대한 욕심은 버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이어서 오늘의 주시장 전망하고 추천 종목을 내도록 하겠는데, 요즘에 제가 생각보다 추천 종목이 잘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2부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조금 이따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